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1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13번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은 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타당도에 대한 종류로는 내용 타당도, 공인 타당도, 예언 타당도, 결과 타당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 교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기말 시험 문제를 출제하였다. 우선 이원 분류표에 근거해서 수업 목표 및 교수학습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들을 확인했고 이것들을 중심으로 학기말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후 국어교과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신이 출제한 문항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 표지인지 점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 그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용 타당도를 획득하기 위한 방안을 역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술형 시험에서. 예를 들면 서술형 시험에서 내용 타당도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써라고 만약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나 이미 출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되었거나 가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 이제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즉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 표지인지를 점검하고 이원목적 분류표에 근거해서 그 내용들을 내가 출제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용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학 객관식 기출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당도에 대한 개념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타당도는 반드시 준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판단하려면 무언가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타당도든 공인 타당도든 앞으로 배울 구인 타당도든 예언 타당도, 결과 타당도든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비춰봤을 때 만약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면 타당하다,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 근데 그 기준이 뭔지에 따라서 내용 타당도가 될 수도 있고 공인 타당도가 될 수도 있고 예언 타당도가 될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해 볼게요. 평가 문항에서 내가 가르친 내용과 관련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잘 반영되어 있냐, 이건 내용 타당도예요. 내가 수업한 내용과 관련돼서 내가 수업하고자 했던 교수 목표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냐, 이건 내용 타당도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평가 문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 평가 문항이 과연 좋은 평가 문항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좋은 평가 문항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인정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타당도가 있다고 인정을 받았고 검증을 받은 그 시험 문제와 나의 시험 문제를 비교해 봐서 만약에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의 시험 문제는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내용 타당도가 높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인 타당도가 높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 타당도가 높으면 좋고 예언 타당도가 높으면 좋고 또 내용 타당도가 높으면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측정하고 있느냐, 이게 타당도예요. 몸무게를 측정하려면 조를 이용해야 하고 키를 측정하려면 자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타당도는 진실성 혹은 정직성인 개념이 연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춰본 개념으로 반드시 준거라는 게 수렴된다. 그래서 국어 시험은 국어 영역을 평가하는 데는 타당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라고 하는 영역과 비교했을 때 준거가 바뀌어버리면 타당도가 없는 시험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국어 검사가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타당도가 있지만 수학 능력이라는 준거에 비춰보면 타당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당도라는 과학은 반드시 준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준거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확인된다. 그럼 내용 타당도는 도대체 뭐냐? 이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는 타당성의 준거를 어디서 찾냐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영역을 측정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 영역이 내 시험 문제에 잘 반영되어 있냐? 잘 반영되어 있으면 내용 타당도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 다음과 같은 수업 내용을 실시했어요.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려면
토론의 절차에 대한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또 상대방의 논리를 흐트릴 수 있는 질문 방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그 방법도 알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내가 판단을 해서 수업 내용을 구성한 거예요. 그러면 내용 타당도가 높은 평가 문항을 만들려면 내가 수업 시간 했던 이 내용 부분이 그대로 평가 문항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문항을 풀면서 이 평가 문항을 맞추면 토론 절차에 대한 지식을 아이들이 잘 습득했다고 볼 수 있고, 이 평가 문항을 틀리면 토론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평가 문항은 내가 수업 시간 했던 내용에 대한 문제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용 타당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에 한 영역, 그리고 그 수업의 한 영역은 목표를 기초로 하고 있죠. 목표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평가 도구에 얼만큼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내용 타당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봤던 것처럼 대표성 있는 문항을 구성하고, 교육 목표를 세분화하고, 또 모호성을 줄이고, 난이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이런 4가지 방법을 쓰면 내용 타당도를 높일 수 있어요. 대표성 있는 문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사와 그 협의와 연구회를 거치는 거죠. 다른 동교과 선생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여기 보시면 동교과 전문가와 협의하여 대표성을 점검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지만 여기 보면 국어 전문가 협의해서 대표성을 가진 문항을 표집해서 점검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낸 문항이 내가 가르친 내용 영역을 잘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에서 낸 게 아니라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 목표를 세분화하면 좋습니다. 목표를 세분화하면 세분화할수록 그 목표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그것과 연관된 시험 문항 을 출제하기 용이하다는 거죠. 그 목표를 잘 더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일수록, 이게 구체화될수록 훨씬 반영하기 쉽다는 거죠. 그다음 모호성을 줄이기. 그다음 문제의 답을 맞출 수 있고, 문제에서 내용을 몰라도 문제의 단서를 통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거나, 혹은 모호한 표현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힘들어진다면 타당도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난이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요소의 방법을 썼을 때 타당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타당도, 우리는 평가하고자 하는 그 평가 문항, 이 평가 문항이 적절하나 안 적절하나를 판단하는 이 타당도, 이거를 이번에는 그 준거를 내용에 비춰봤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뭐에 비춰볼 거냐면, 그 준거를 공인 타당도 혹은 예언 타당도라고 해서 준거 타당도, 다른 외적인 준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그 타당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내용 타당도는 내가 가르친 내용, 근데 내가 가르친 내용이 아닌 외적인 준거, 그 외적인 준거는 다른 시험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내 평가 문항을 또 내가 평가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 측정하고자 하는 예언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를 잘 반영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